자,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령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해서 부동산 공시법령 입문 과정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주변 정리 좀 하시고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그 시험 저기를 분석해 보면 일단 28회 있죠. 28회 시험하고 29회, 자, 그 다음에 30회 있죠? 30회.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28회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1회부터 시험이 쭉 와서, 15회 때 한 번, 물론 이제 7회 때 8회 때 시험이 한 번 어려워졌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옛날 얘기니까 빼고, 최근으로 얘기하면 15회 때 시험이 한 번 왕창 어려워져갖고, 26만 명 지원해갖고, 거의 한 300명 정도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갖고 재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재시험을.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너무 오래돼갖고 또 별도로 하고 그쪽 이제 잘 나오다가 언제부터 28회부터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어려졌어요. 어려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을 짜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무조건 하면 되겠지.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방법이 옳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28회 때, 29회 때, 요 두 회 때 시험이 만약에 2차 과목만 갖고 따져보면 일단 뭐가 있고, 공시세법이 있고, 자, 이렇게 공시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이란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란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시세법하고 이제 공법하고 중개사법 얘기인데, 자, 이 과목 자체가 다 어려웠어요. 어려서 이 공법은, 자, 공법은 몇 점만 일단 기본적으로 꽈락만 넘기면 됐다. 그래서 45점 정도 봤어요. 근데 공시세법도 이것도 어려워갖고, 자, 이것도 얼마, 자, 하여튼 50점에서 55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점에서 55점. 그래서 이렇게 50점, 55점 얘기하니까 이 중개사법을 몇 점 이상을 이 80점 이상 맞으니 이걸 넘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진다. 학원가의 정설입니다. 학원가의 정설. 그러니까 학원가의 정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30회 시험에서는, 하도 다른 과목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중개사법이 쉽다고 막 얘기가 나오니까, 이 협회 쪽에서 아마 로비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이 공시세법 중에서, 이 공시세법을 난이도를 몇 문제, 난이도를 한 3문제 정도에서 4문제 정도 내렸어요. 내려다 보니까 이쪽을 3문제에서 몇 문제 난이도를 이렇게 높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자, 시험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걸 올려도, 그래도, 자, 1년 공부해서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 써서 열심히 해 두셔야 돼. 이 과목은 아무리 어렵지만, 일단 자, 꽈락은 넘겨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시고, 하여튼, 다음 시험에, 31회 시험에, 자, 어떻게, 이걸 다시 또 그대로 갈 건지, 또 올릴 건지,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일단, 제가 첫 번째 얘기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주변 정리하시고, 공부를 안 하시면, 옛날 같지 않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시험의 수준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자, 괜히 고생만 하니까, 전략적으로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서 올릴 것인가,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두 번째 얘기는 시험법입니다. 시험법에는, 자, 제가 가르치는 공시법은 제가 이 수업하면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거의 매년 나온다. 이거는 자,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다. 이건 3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30년 만에 나오는 거, 15년 만에 나오는 거, 그런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하는 거.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계속 하셔갖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셔갖고, 그걸 실수하지 않고 합격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다는 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이 12문제 나오는데, 자, 이 지적은 열심히 하고 외우면, 충분히 10문제, 11문제까지는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틀리는 사람들도 예컨대 9문제 정도까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등기법은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뭐 문자 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뭐 등기법도 하나뿐이 안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100이면 자, 몇 명도 한 1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한 반 정도만 맞으면 6문제 있죠? 12문제에서 6문제만 맞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보통 한 15문제에서 한 16문제 맞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세법이 16문제인데 여기서 반만 맞아도 뭐예요? 반만 맞아도 자, 8문제죠? 8문제면 이게 벌써 24문제면 이게 6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세법은 두 개가 합해서 40점이니까 두 개 합해서 40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60점 정도만 맞아주면 충분합니다. 성공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지금 공시법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고 제가 뭐예요? 거의 강의 경력도 많고 시험 분석을 다 해놨어요. 문제마다 분석이 다 해서 뭐가 나오고 뭐가 이제 시험 문제가 뭐예요? 뭐가 이거 몇 년마다 나오고 뭐예요? 자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다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별표하는 거 있죠?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자, 시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얘기는 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왜? 우리는 뭐예요? 무슨 20처럼 20처럼 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딱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확실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이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이해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니. 그럼 도대체 암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식이 있어요. 공식. 수학 공식 얘기하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하게 되면 삼각형의 면적 있죠? 이 삼각형의 면적.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나누기 뭐예요? 나누기 아니면 다시 곱하기 뭐예요? 2분의 이렇게 이거 외웁니다. 도대체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암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에. 이게 다 이제 시험이 자, 문제가 40문제지만 50분을 주어집니다. 자, OMR 카드에다가 이제 답안지를 옮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문제를 언제까지는 40문제니까 40분. 1분 안에 꼭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해를 해요. 이게 예컨대 만약에 사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은, 자,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보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삼각형은 그러니까 삼각형의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죠?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도대체 왜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돼.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해는 다 해.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10년 넘게 했어. 10년 넘게.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수업 끝나면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 데려놓고 가르쳐줘. 아예 가르쳐줘. 근데 그분만 떨어져.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시험장에 가면 제한된 시간에. 그분 만약에 아침 9시에 시험지 나눠주고 밤 9시까지 풀어라면 그분 충분히 금방 합격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데. 근데 왜 떨어지냐?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돼. 제한된 시간에. 그래서 일단 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뭐 하라는 게니까 암기해야지만이 그게 머릿속에 그날 시험장에 가서 생각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제 대부분 다수가 특색이 그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시험 끝나고 뭐예요? 집에 가서 누우면 답이 뭐예요?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잡아봐라 그런다는 게요. 이제 그런 걸 너무나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일단 무조건 뭐하고 이해했으면 뭐 하자는 게 이거. 암기 좀 하자는 게. 그래서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 확보 좀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꼭 공부하시고 두 번째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 그것만 별표한 것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무조건 뭐 했으면 이해했으면 뭐 하자는 게 이거 암기해야 된다. 암기. 제한된 시간에 풀기 위해서 그렇다. 나는 암기가 안 돼요. 나는 암기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제한된 시간에 못 풀어요. 못 푸니까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간 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 암기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입문서 있죠? 입문서에 보게 되면, 자, 부동산 공시법령, 그래서, 페이지 수로 따지면, 몇 페이지? 거기, 자, 139페이지 있죠? 139페이지 밑에 거기 140페이지, 141페이지요. 141페이지에 거기 페이지 수는 안 나오는데 공시법 입문서 써 있는데 거기 목차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목차가 1편, 그다음에 2편 있죠? 2편은 거기 그 공간정보고 지방세는 그 치우세고 지방 오타입니다. 오타. 거기 공간정보 지방세는 빼고 그건 세법이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기입니다. 그 지방세 지우세요. 그 뒤에 이제 그 세법에 국세지방세 나는데 지방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등기법 보시면 파트가 1이 등기법인데 이 등기법은 기본 목차가 자 원리가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무엇을 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어요. 땅이 생겼다. 그럼 땅이 생기면 이 땅에 대해서 국가는 뭘 걷어요?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 이 세금을 거두려면 이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장부가. 이 장부가 우리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얘기해요.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라고 얘기한다. 그 지적공부를 만드는 이유는 자, 뭐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어요. 근데 지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땅에다가 국가 토지니까, 임금 땅이니까. 뭘 걷는데, 이 세금 걷어서 창고에 쌓을 적이에요, 쌓을 적. 쌓을 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것은 뭐뿐이 없어요. 당연히 지적 파트만 우리가 시험범이에요. 나머지 뭐, 예컨대 뭐, 수로 측량이라든가, 공공 측량이라든가, 뭐, 기본 측량이라든가, 이런 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에서 그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범위에 지적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 공부를 만들어 놓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면적에 비례한 개별 공시가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이제 9월에 걷어요. 9월에. 자 9월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왜 이해하고 왜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세법 시험에도 토지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내냐, 토지분 제한세는 몇 월 달에 내냐, 이제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런 게 시험인데. 여러분, 세금 내고 살죠? 왜 내는지도 알아. 다 이해해. 국가가 나라 살림하려면, 자,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갖고 살림을 하니까 다 이해하는데 막상 몇 월 달에 내냐 물어보게 되면 답을 못 찍잖아요, 지금. 그 얘기에 지금. 이해는 다 하는데 암기 안 하면 답을 못 찍는다는 게 암기해야 돼. 그럼 당연히 뭐예요? 건물분 제한세는 건물이니까 자, 건물이니까 몇 월 달에? 7월 달에 내리게 7월 달에. 7월 달에 낸다. 그러니까 암기하라 7월 달에. 그럼 토지분 제한세는 토지죠, 토지. 토지. 이 7자에다가 글자 2개 더하면 뭐 굵게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지죠, 지. 땅지자, 지. 영어로 하면 지니까 지가 모양새가 뭐처럼 생겼어, 이거. 구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어디 옛날에 무슨 걸그룹 같은데 뭐 이렇게 지지지지 막 그런 노래도 있잖아. 지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지 그러니까 이거 9월이구나. 이렇게 암기합니다. 건물은 기억. 7월이구나. 토지는 지, 지. 영어 A, B, C, D, E, F, G. 구자처럼 생겼으니까 9월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암기해야지만이 딱 시험 문제 나오면 탁탁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이 공부를 만들고, 자, 국가는 뭐예요? 뭘 걷어, 이거? 세금 걸고. 그래서 이제 아직 등기가 없는 미등기 상태에서 뭐 하는 거 이제?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 내고 살면, 자, 이 사람이 뭐란 얘기예요? 소유권자다. 근데, 만약에, 무슨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죠? 대장이 만들어지죠.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이 땅이 충청도에 있고, 그 다음에 땅 번호가 뭐예요? 100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지번이라고 하는데 이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수예요. 번지수. 번지다니까 번지. 그럼 번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행정구역 주소지를 이 땅 번호로 했어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나왔는데 자 그랬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다가 자 물을 상수로 집지역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거 이게 이제 답이라니까. 자 우리가 흔히 논이라고 얘기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지목이에요. 지목.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도 땅에 땅에 건물이 있는 건물 있죠? 뭐 주거사무실 대 이런 데다 세금을 걷는 게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게 구별돼요. 땅의 용도에 따라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 안에서 면적이 얼마다? 500제곱미터입니다. 소유자 갑이라고 이렇게 등록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세금 내고 산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이제? 사망을 해요.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그 상속이 이루어지면 가만히 보시면 여기 민법 몇 조에? 민법 997조에 피상속인의 이렇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예요? 상속인한테 상속이 개시된다고 이 민법 법에 정해놨어요.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라고? 가로가 뭔지 세로가 뭔지 그죠? 근데 피상속인 상속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피보험자 보험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갑자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고 살려면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당장 시험은 몇 분 내에 40분 내에 한 과목 빨리 40분 내에 여러분 40분 금방 지나갑니다. 40분 내에 빨리 지키려면 그 암기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돌아가신 분이냐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상속인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게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자식이 뭐예요? 상속인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누가 아들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자식은 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자 당연히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상의 신분상의 지위를 다 을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은 뭐야? 아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갑이라는 사람은 바다 매립에서 취득하니까 원시 취득. 그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걸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맺고 돈 주고 만약에 사는 걸 우리가 특정된 매매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특정 승계. 아버지한테 그냥 받았으니까 포괄적 승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이제 뭐예요? 이 부동산을 천년만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천년만년 뭐예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팔아먹으려면 이제 당연히 뭘 해야 돼? 이 을이라고 하는 만약에 을이라는 자식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된다. 이제 보존 등기.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등기부. 그러면 자 등기부를 만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항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등록사항을 정합니다. 국가가 뭘 정해서 이렇게 등록사항을 정해서 이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구역 소재 있죠? 이렇게 행정구역 충청남도 서초군 소재. 소재. 자, 그 다음에 지번, 자,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자, 그 다음에, 자, 토지 면적 있죠? 면적.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적도이면도 도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도면에는 경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땅값이 비싼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록번호가 있어요. 자, 이런 사항을 정해갖고, 이런 사항을 정해서 어디에, 자, 공부에 등록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등록사항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다시피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요. 자, 등기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갑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이거 을구가 있다뇨. 을구가 있다뇨. 자, 그러면 표제부는 이 표시사항을 쓰는 거예요. 표제부는 표시사항을 쓴다는 거예요. 그 표제부는 표시사항을 쓰는데 표시사항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이 국가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게 지금 제목이 뭐예요? 이 공시법입니다. 네, 공시법이다. 자, 우리가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법은 없어요. 예컨대 무슨 헌법이니 민법이니 형법이니
민사소송법 이런 법은 있는데 공시법은 없어요.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자 뭐하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등기법하고 이렇게 등기법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너무 길으니까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너무 그것도 길으니까 지적의 법에서 자 이렇게 지적법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뭐예요? 두 가지를 자 공부하게 되는데 이 등기법은 이렇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절차법이고 이 지적법은 국가가 뭐예요? 땅에 대해서 세금 걷어서 쌓을 적자 세금 받는 법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세금을 받으려면 공부가 있어야 되니까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공적 장부를 국가가 만들어서 널리 뭐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왜 부동산은 하나인데 공적 장부를 두 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 그런 얘기죠. 공무원들은 뭐예요? 봉급이 작아갖고 뭐 하여튼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 이 땅에 대해서 땅이 하나 있으면 이 땅에 대해서 어디는 이 지적 뭐예요? 행정부죠, 행정부. 이제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은 행정부예요. 행정부에서는 땅이나 관리해서 그 땅에 대해서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은 자 우리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법원 이 사법부 관할입니다. 사법부. 이 사법부에서는 권리관계 있죠. 소유권의 권리관계를 뭐예요? 권리관계를 관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을이라고 하는 뭐 이 사람이 자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이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뭐 하는 거 이거 그 내용을 등기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신청하면 일단 보존등기 할 때는 무엇을 대장을 첨부하면 대장. 왜 대장에는 뭐예요? 토지 대장에는 이 소유권자가 누군가 최초의 소유권자가 누군가 써 있고 이 표의사항이 써 있으니까. 그러면 대장을 첨부하게 되면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로 돼 있으니까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하지만 자 이렇게 대장이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대장을 첨부하겠죠. 근데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으니까 갑으로 돼 있고 신청에는 누구예요 이거? 을이죠. 서로 관계를 모르니까 자 뒤에 뭘 첨부하라는 게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라니 가족관계 등록부. 그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해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을이다 이렇게 신청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자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를 몇 개 만들었으니까 두 개 만들었으니까 보존 등기 맞추죠? 보존 등기 맞추면 보내줘라는 거. 어제 소관청에 보내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 아들내미가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만약에 뭐예요? 대장을 보게 되면 그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는 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내미가 왜 이렇게 보존 등기가 있냐면 물론 이제 표시사항은 자, 여기 1번 뭐라고 충청도 그다음에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겠죠? 써 있다니. 그럼 이제 을이란 사람이 누구하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을과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유권이 넘기는 거죠? 소유권이 넘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 뭐 하게 되면 이전 등기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죠? 또 보내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완료 통지를 해서 여기 무슨 사유에서 이전 등기 사유에서 병이 된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등기법에서는 등기관한테 이런 자 의무를 주어져요. 하여튼 항상 소유권 사항이 바뀌면 뭐라고 이거 보내줘서 일치시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부동산 등기법 파트 1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공시법이라 그래서 뭐하고 뭐를 등기하고 지적을 같이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만들어 놓고 서로 관할이 틀려요. 이 등기는 이 소유권의 변경 사항을 관리를 하고 지적은 오직 표시사항. 왜? 이 지적 소관청에서는 자 소유권이 바뀌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지금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만약에 지목이 바뀌는지, 토지를 분할해서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절대 뭐에 관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린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데,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공시법에 대해서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있는데, 이 지금 뭐예요? 등기법은 소유권이 중요하니까 서로 뭐 하게 되면 서로 뭐예요? 여기는 병인데 여기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만약에 을로 돼 있다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사무실에 계시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등기부는 병이 소유권자인데 대장은 을이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때는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맞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국가가 정해냈다. 그 얘기입니다. 즉, 드리게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이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이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요즘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얘기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니까 이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어디 가서 시청이나 구청 가서 고쳐달라니까 내가 소유권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뭐라고 외우자니까 이거 소등심이라 외우자. 소등심. 소등심이라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등심 이렇게 외우자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자 이 병이란 그러니까 이 등본 떼다가 어디 소관청 가서 소유권 이전 병이 소유권자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라.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어디다가 답에다 집을 줬어요. 답에다 집을 줘갖고 이 땅 위에다가 집을 줘서 이 집이 건물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건물이 하나 생겼으면 그죠? 그럼 이제 이 답이 뭐예요? 지목 변경 사유가 있어서 이제 대가 되죠. 바뀌었죠 지금.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듯이 어디에서 소관청에서는 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등기소로 니네들도 뭘 바꾸라고? 이 표의사항을 바꾸라고 촉탁을 해요. 촉탁. 이 촉탁이라고 하는 말은 촉자가 뭐예요? 부탁할 촉이고 부탁할 탁이에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탁자 하게 되면 부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탁하는구나. 그래서 같은 개인들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등기를 뭐 한다고? 부탁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내용을 받아서 여기다 뭐예요? 2번 충청도 다른 거 다 같아요. 100 면적 500 이 답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뭐예요?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가 생겨서 고치는 사항이 생겨서 고치는 걸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얘기해요. 변경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경등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항상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부동산은 하나 있는데 이 등기하고 지적이라는 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서로 내용을 일치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아까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보내줬는데 자 예컨대 통지소가 중간에서 뭐예요? 자 절차상에 문제가 생겨갖고 자 행정상의 미술이 돼갖고 빠졌어요 어디로? 그래서 고치지 못하면 이 소유권은 서로 다르면 이렇게 한마디로 시험 문제 나와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다 일치하지 않다는 게.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등기부가 왔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촉탁서가 중간에 분실돼 갖고 이 대를 고치지 않고 등기부는 아직도 답이고 자 대장은 만약에 대라면 서로 불치하죠? 그럴 때는 무슨 사항은 이 토지의 표의 사항은 자 이런 이 토지의 무슨 사항은 이 표의 사항이 있죠? 토지 표시는 뭐가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이. 그래서 이때는 자 중간자 따갖고 뭘 짓자는 얘기야 이거. 지장 찍자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야. 소등심에 못 찍자고 소등심에 지장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소등심에 지장 찍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우시고 소등심에 지장 찍자 외우시고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중심이구나. 그 다음에 지장 땅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장이 맞구나. 서로 내용이 틀리면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이 등기부하고 대장 등본 떼갖고 와서 왜 등기부는 자 이 대장은 왜 대인데 등기부는 왜 뭐예요? 답으로 계속 아직도 답이냐 하게 되면 뭐가 맞냐 물으면 뭐가 맞다고 대장이 맞는 것이다. 지장 찍으라 이제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왜 공시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뭐하고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내용은 뭐예요? 같아야 되는데, 자, 공인중개사가 서로 틀리면 뭐가 맞는지 그건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해 두시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건.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에요. 그 대표지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있어요.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치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승계받아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이 있다 그래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나중에 자세히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 사용 수익 중에 무엇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이, 자, 권능을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남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돈 주고 한마디로 뭐예요? 빌리는 거죠? 자, 이것을 뭐예요? 타인의, 남의, 이 남의 뭐예요? 자, 이 남의 땅 짓자. 이 땅 외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 갖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남의 땅을 관리하죠? 이것도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에요. 그 용익물건은 대표적인 게 이게 지상권이 있고, 자, 이렇게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지역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만약에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처분 권능, 이 처분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 다른 사람한테 뭐예요? 처분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것을 저당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다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넘기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을 뭐 한다고? 양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세 가지 권능을 넘기는 건 이건 소유권이 넘기고, 자, 사용과 수익만 넘기는 것은 이건 용익물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처분 권한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저당권이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저당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물권을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등기라는 게. 물권 변동하려면. 그러니까, 자, 물권 변동 안 하려면 등기할 필요 없겠죠? 이걸 우리가 미등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렇게 물권 변동을 뭐예요? 득실 변경입니다.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민법상에 이 물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소유권인, 자, 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물권을 변동한다는 건 득실 변경하는 거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면, 을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소유권을 뭐 하는 것이고,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 병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뭐 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인데, 취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등기 목적에, 자, 이렇게 뭐예요? 보존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예요? 예컨대 지상권 무슨 등기 한다고? 설정이 다 있죠? 이게 바로 등기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물권 변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등기가 필요한데.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이 민법 186조 조문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뭐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일하는 게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뭐는 물권 변동은, 자, 물권 변동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법률 규정을 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이 법학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했죠?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건물 이 부동산이 있죠? 대해서. 뭘 해요, 이거? 법률행위 합니다, 법률행위. 자,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 한다는. 이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 민법 배우세요, 민법 시간에. 하나 또는 하나. 자, 하나. 예컨대 만약에, 자,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자, 내 그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한테 부동산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자,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합니다. 그 의사표시 하나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예컨대 누구하고 누가 만나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이 을은 뭐예요? 갑한테 너 나한테 집 팔겠니? 청약을 해요. 갑은 팔겠다 뭐예요? 승낙하죠?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여러 개인 걸 우리가 합동행위 하는데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표적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매매라는 계약이라는 매매라는 법률이 한다는 거죠. 그럼 자, 그로 인해서 뭐예요? 물권에 대한 변동 얘기죠? 물권 아까 얘기했죠? 자, 뭐에 대해서 이런 소유권,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변동을 한다. 그죠? 자, 물권 변동하려면, 자, 소유권에 대해서, 변동한다. 득실 변경하려면, 취득. 뭐, 취득을 하든, 소실을 하든, 변동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있다는 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표현해요. 실체법. 이 민법을 뭐라고? 이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체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국민한테 뭐예요? 권리와 뭘 주는 거야, 이거?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이다. 이게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 그럼 권리와 의무를 주는 법인데, 예컨대 이 을한테는 뭐예요? 을한테, 자, 네가 부동산에 그냥 세상을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그냥 살아도 되는데, 네가 굳이 뭐예요? 굳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자,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등기 권리자예요. 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인데 이 부동산을 뭐예요? 자, 소유권을 소실, 물권 변동, 소멸시키고 싶으면 넌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니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상에서는 자,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지금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왜? 등기를 했으니까. 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일단 이 권리 의무를 주어지니까 실체법은 권리를 주는 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 좀 더 좀 하신 분은 자,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지금 처음 하신 분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되니까.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담보가등기는 이 가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가등기는 자, 물론 청구권 때문에 보존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돈을 빌려줄 때든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일반적인 저당권은 돈 빌리려면 저당권은 을구에 하는데 이 갑구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하시면 다 아시게 돼요. 그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효력이 있다. 자,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 실체법이 뭐예요? 권리주로 주는 거죠?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법하기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뭐예요? 또 듣고 최소한 5번 이상은 그것도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으셔야지 감이 오니까 자, 그래서 이 실체법이란 건 국민한테 권리임을 주니까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민법 몇 조에 186조에 뭐라고 그랬으니까 등기해야지만이 법률행위에서 이런 계약 맺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기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배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기본 민법 186조는 이 대학원 같은 데 가면 독일어, 일본어 번역하면서 거의 한 2, 3개월 공부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객관식에 찍는 거니까,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니까, 이거 그냥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그래서 팍 지나가죠, 이거.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등기법을 배우는, 이 공시법령을 배우는 이유가 다시 정리해보면, 자, 공인중개사는 일단 뭐예요? 부동산을 중개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중개할 때, 자, 등기부하고 대장이 있는데, 이걸 왜 파악해야 되냐 하게 되면, 이 등기부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토지 표시를 정확히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서로 두 개가 뭐 할 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장부가 불일치할 때는, 항상 등기부는 소유권이 맞고, 대장은 표시상이 맞다. 그 기본 개념을 뭐예요? 기본 개념을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공시법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총설 부분을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